드립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불광의 조직 또 회칙이라 하는 게 상당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시간도 이게 사실상 많이 걸리는 건데 저에게 30분이라 하는 시간밖에 주어진 게 없어서 빨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자 갖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한 장짜리 또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거의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의 차례를 보면은 법의 체계라 하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회칙과 운영 규정에 대한 연역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불광의 조직이라 하는 한 장짜리 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불광 회칙, 이 95년도 회칙은 광덕 큰 스님이 계실 때 만든 회칙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불광 회칙, 그 다음 현행 회칙과 운영 규정은 지금 현재 적용되는 회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겨서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법의 체계가 있는데 이거 왜 제가 여기에 써놨는가 하면은 우리 불광법회 회칙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앞으로 말씀하실 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넣는 겁니다. 우선 헌법을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제정을 만들고 개정을 하는 게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또 개정을 하고 하는 것이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는 민법이라든지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기타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 밑에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대통령령이 시행령에 해당이 되고 국무총리령이라든지 각부 장관들이 만드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특히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되지 다른 데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하면은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이 된다.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에서만 적용된다 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영향을 미치는 지방법규다 한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참고사항에 보면은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규칙이 최하위법입니다. 그래서 하위법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면 위법이기 때문에 법의 가치가 없어지고 무효입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내용이 보면 어긋나는 내용은 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법회 회칙과 불광사 운영에 관한 규정, 앞으로 불광사 불광법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제가 그냥 운영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자치법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광사 불광법회 내에서는 이 자치법규가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회칙과 운영 규정이 그 위에 상위법에 어긋나게 되어 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원종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에 소속된 사찰입니다. 그래서 대각회 규정이 적용되고 종원종법은 스님들한테는 적용되는 거지 우리 신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회칙과 운영 규정에 관해서 연역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불광법회는
불광사를 창건하기 이전부터 독자적인 자치규범으로 불광법회칙을 제정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불광사를 창건한 이후에도 95년 불광법회칙을 개정해서 불광사 운영에도 불광회칙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후 2008년 형식적으로도 불광법회와 불광사를 결합해서 공식 명칭인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에도 불광회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2018년 7월 지호 스님이 여기에 처음에 법주로 오셨죠. 계실 때 재정 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 운영을 위해서 스님들과 회장단들이 합의를 해서 불광회칙을 개정하고 불광회칙이 없는 사항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당시 회주 지정스님과 진효 스님 등이 회칙과 운영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개정을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스님들과 법회 측이 수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그 회의에 제가 참여를 해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16일 명등회의를 해갖고 이 명등회의에 회주 지정스님과 회장단이 공동 발의를 했고 회의에 붙인 결과 명등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과 운영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 불광법회, 불광사 운영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 장짜리 불광의 조직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갖고 계시죠? 거기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불광사, 불광점 찍고 불광법회 하는 게 이 불광사하고 불광법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이게 분리해서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불광법회는 인적 구성을 말하는 거고요. 불광사는 물적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광사, 불광법회는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회주 스님이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의 최고 지도자십니다. 그 밑에 회장단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회장단 옆에 감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까 저 사회자님이 감사를 회장단이라 하는데 감사는 회장단은 아닙니다. 별도 조직입니다. 그래서 회장하고 감사는 선출, 명등회에서 선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 네모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부회장 이렇게 있고요. 지도법사님이 또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법회가 있고 구법회 속에는 명등, 총무, 교무, 재무가 있고 구법회 밑에 법등이 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보리락 하는 직책이 있는데 좀 이따가 운영 규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이 있고 사무국장은 부회장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사에는 주지스님, 총무스님, 교무스님이 있고 불광사의 내에 불광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사 밑에는 종무실과 운영지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광유치원, 불광미디어가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있다 하는 것을 이 회칙 속에 이게 조직에 대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 개념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예. 잘 안 듣기는데 잠깐만요. 지금 네, 여기 불광사하고 불광법회로 써 있거든요. 예. 근데 불광법회 속에 불광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회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네. 불광사, 불광법회가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우리 공식적인 이름은 불광사 점찍고 불광사가 우리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불광사 점찍고 불광법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저 질문을 받으면은 이 강의가 30분 내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마치고 난 뒤에 질문을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보면은 불광법회 예칙 1995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덕 큰 스님 계실 때에 만든 해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4페이지에 보면은 제7조에 보면은 그 밑에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가는 데가 있습니다. 회장은 법주의 명을 받아 회무를 통솔하고 대내외적으로 법회를 대표한다. 이때부터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법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제10조, 제11조 사무직원의 임명, 사무직원은 회장단의 제청으로 법주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직원들을 임명한다 하는 게 이때부터 근거가 있는 겁니다. 큰 스님 계실 때부터. 그 다음에 5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밑에 있습니다. 법주의 추대 18조. 이 법회 법주는 서원이 경고하고 수행이 탁월한 청정비구로서 법주로 추대한다. 법주가 후임자를 임명하였을 때는 그 명대로 하고 법주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아니하고 사망, 임무 포기 또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재단법인 이사장이 본회의 회장단과 협의하여 추대한다. 법주는 불광법회 창건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재단법인 이사장이 상자스님하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불광법회 회장단하고 다음 회주를 누구를 할 건지를 논의를 한다고 되어 있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99년도 해칙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광법회 해칙, 현행 해칙입니다. 제1조에 보면은 제1조 보기 전에 2008년 11월 2일 날 개정을 했고 우측에 보면은 2022년 4월 3일 날 개정을 해서 2022년 4월 11일 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현행이라 하는 게 2022년 4월 11일 날 시행되는 해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조에 보면은 이 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점찍고 불광법회라 한다고 되어 있고 갈로 안에 보면은 이하 법회라고 약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회라고 이하 얘기하는 것은 불광사하고 불광법회가 다 포함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면은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 회칙은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광법회하고 불광사가 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3조에 대해 가지고 회칙을 개정할 때 진효 스님하고 3번에 걸쳐서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목적에 보면은 법회는 석가모니불의 교법을 수행하고 전법하여 자각각타 구세 불교를 실행함으로써 교단과 국가에 기하고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지도강령, 법회 지도강령은 불광 신앙장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우리 광덕 큰 스님이 만든 불광 신앙장전이라 하는 게 근거로 해서 우리 법회가 성립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보면은 불교의 강설 및 수행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 보면은 연불 참선 등 수행 도량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사가 잠실 도량으로 설치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4번에 보면은 포교활동의 지원, 5번 사회복지사업, 6번 장학사업,
기타 나머지 12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8조 법회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에 보면은 회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에 보면은 구법회 및 법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조직으로 보문부, 연합부, 합창단, 상담실이 있고, 특별조직으로 필요하면은 명등의 의결을 거쳐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 법주 및 회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법회의 조사인 금화당 광덕 스님을 법주로 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주는 광덕 큰 스님만 법주를 하고 앞으로는 법주가 없습니다. 앞으로 되는 스님은 전부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1항에다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제2항 법회의 회주는 그 다음 회주만 나오죠. 회주는 서원이 견고하고 수행이 탁월한 청정승이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지정스님 같은 분은 회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스님 물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3항 법회 회주는 금화당 광덕스님의 은법상자로 구성된 문도회가 법회회장단과 협의하여 은법상자 중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그런데 관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회주스님하고 전부 합의하에 2019년 6월 16일 기준으로 문도회를 탈퇴한 자는 제외한다. 지용스님은 영원히 회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항을 보시면은 법회의 회주가 공석이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회장이 권한 행사를 촉구한 후 10일 이내에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불광법회가 창건한 불광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불광사 주지는 스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회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만 제외 규정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9조 2에 보면은 제1항 창건주 조항인데요. 불광법회가 창건한 불광사 창건주는 서운이 견고하고 수행이 탁월한 청정승이어야 한다. 이래서 이 조항에 의하면은 지정스님은 창건주도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불광법회가 창건한 불광사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큰 스님께서 직접 본인이 자필로 재단법인 대각회에다 서류를 내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법회의 중앙도량으로 불광사를 창건하였음이라고 써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 제사는 본회의 소유인 바 재단에 출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사에 간 불광사 제사는 불광법회의 소유이고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재단에다 출연한다고 스님이 직접 써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광사는 불광법회가 창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칙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11조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법회는 다음에 인문을 둔다. 제1호에 보면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 수석 부회장 1인을 둔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3, 감사 2인을 두고 구법회 임원, 명등총무, 교무, 재무를 둔다. 5호 법등 임원은 마하반야, 바라밀, 보리를 둔다. 그 다음 봉사단체에는 대표와 총무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임원의 임명과 임기, 회장 및 감사는 회주가 세칙에 따라 임명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다음 명등회의 제적과반수 찬성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그런데 만약 추천된 후보자가 명등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명등회의에서 제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찬성에 의한 동의로 회장 및 감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만든 겁니다. 왜 만드는가 하면은 회주 스님이 명등회의에다가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명등회의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회장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등회의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과반수 못 얻는 거죠. 근데 회주 스님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장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해주 스님이 회장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은 그 명등회의에서 회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항하고 1항의 1-1하고 2항은 절차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3항 보시면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회장이 동의하면 이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감사는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회장 임기는 우리 지금 11대 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대 회장이 임기가 끝났는데 회주 스님이 회장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회장 임기는 끝났고 다음 후임자 회장은 없습니다. 없으면은 회장이 공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회장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홍우 현 회장님하고 제가 회장이고 감사를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주 스님이 오셔서 회장을 추천해서 명등회의 통과가 되면은 그분이 임명되는 순간에 지금 현재 현진 회장하고 저는 자동으로 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보겠습니다. 임원의 직무에 보면은 회장은 회무를 통솔하고 내외적으로 법회를 대표한다고 우리 광덕 큰 스님 계실 때부터 법회장이 대내외적으로 법회를 대표한다 하는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 11페이지입니다. 감사에 관한 규정은 지호 스님이 계실 때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행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는 불광사 불광법회와 불광사 또는 불광법회가 일부라도 출연 또는 재정 지원을 하는 외부단체 내지 기관의 업무와 재정을 회계연도에 맞추어 연 1회 감사하고 필시 수시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과거 연도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해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호 스님 계실 때 이렇게 됐었는데 지정 스님하고 진효 스님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 갈로에 보면은 불광사의 말사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왜 넣었는가 하면은 그 스님들이 보현사하고 관음사를 감사를 안 받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요 불광사 말사가 보현사하고 관음사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넣었고 유치원 감사를 안 받으려고 주장을 해서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 보시면은 명등은 소속 구법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는 기획 업무를 하고 교무는 행사 준비 업무를 하고 재무는 재무 관리 업무를 한다고 소임을 다 정해놨습니다. 제5항은 이제 법등 얘기입니다. 마하는 소속 법등 업무를 총괄하고 반야는 서무 업무를 하고 바라밀은 재정 관리 업무를 하고 보리는 신행 지도 업무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봉사단체는 이제 대표는 총괄하고 총무는 대표를 보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조 사무국에는 사무국은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단의 법회 업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조에 보시면은 회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장단 회의가 있고 명등회의가 있고 법회 임원 전체 회의가 있는데 법회 임원 전체 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법회 회의가 있고 법등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회의 소집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규정입니다.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구법회는 명등, 법등 회의는 마보살이 소집합니다. 그 다음에 명등 회의는
명등회의는 회주가 소집을 하는데 회주만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명등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상벌 규정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모금 대행사는 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 항에 보면은 법회 운영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회원에 대하여 회장단 회의 제청과 명등의 의결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9조 회칙 개정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집에 와서 읽어보시면은 우리 민주주의 원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21조 13페이지입니다. 문도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넣어놨습니다. 금마당 광덕 대선사 문도회는 이 회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회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도회에서 아무리 해도 이 회칙에 문도 스님들이 회주를 추천할 수 있는 것 말고는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 규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제1조 이 규정은 대한불교조교종 불광사 불광법회 이하 불광사라 칭한다. 여기서는 법회를 안 하고 전체를 불광사로 칭한다고 해놨습니다. 이 불광사라 하는 게 전부 다 불광사 불광법회를 다 호칭을 하는 겁니다. 칭하는 겁니다. 불광사 불광법회의 운영을 위하여 불광법회 회칙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칙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운영 규정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려가 스님 조직에 보면은 4조의 2항 회주 스님은 불광사 운영을 위한 정신적 지주로서 불광사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항 회주 스님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불광법회가 창건한 불광사의 인사, 재무 등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회주 스님이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4항에 보시면은 회주 스님이 불광법회가 창건한 불광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주지스님, 총무스님, 지도법사스님, 교무스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주지스님입니다. 주지스님은 재단법인 대각회에서 임명한 자로 하되 불광법회가 창건한 불광사의 창건주는 불광법회 회칙, 이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세칙 등에 따른 법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적합한 자를 불광사 주지스님으로 재단법인 대각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불광사 창건주는 주지스님을 추천하기 전에 법회 회장단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명스님은 이 규정에도 안 맞고 회장단과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칙하고 어긋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항에 보면 주지스님 임기는 4년이고 주지스님은 비로시 대외적으로 불광법회가 창건한 불광사를 대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내적으로는 주지스님이 대표가 아닙니다. 회주스님이 대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관계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회주스님이 대표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지스님을 대표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은행의 계좌라든지 이런 건 다 주지스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 보시면 주지스님은 회주스님을 보좌하여 불광법회가 창건한 불광사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주스님을 중심으로 하고 주지스님은 회주스님을 보좌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제8조 사찰 운영위원회는 회주스님, 주지스님, 총무스님, 지도법사스님, 교무스님, 회장단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주스님은 사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그 사찰 운영의 운영은
회주 스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소집도 회주 스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 운영회의 권한이 어떤 권한이 있느냐 하면은 명등회의에 회부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고요. 스님의 보시금에 대한 총액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보시금이라 하는 게 스님 월급 받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스님의 보시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문의 급여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고요. 회주 스님 또는 법회장이 회부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고, 우리 불광사불광법회가 쓰는 세입 세출 예산 항목간 전용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보면은 사찰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회주 스님이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법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주 스님이 임시 사찰 운영위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찰 운영위회는 의결은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사찰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4장 재무에 보면은 불광사 불광법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종료한다. 그 다음에 회계 구분은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 호법하는 거 있죠. 호법 회계하고 불사별 회계가 따로 합니다. 불광교육원, 불광장학회 회계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예산안이 있는데요. 주지스님은 재무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1월 사찰 운영위원회에 신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되고, 다음 연도 신년도 1월에 세입 세출 예산안을 명등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재무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조 예산의 집행에 보면은 예산을 집행하려면은 총무스님과 주지스님의 결재를 거쳐서 회주스님의 최종 결재를 받아서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6항에 보면은 명등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세입 세출 예산의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찰 운영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조입니다. 19페이지 제18조 결산에 보면은 주지스님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 1월에 개최하는 사찰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 연도 2월에 개최하는 명등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국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종무실이 있습니다. 제6장. 종무실은 이게 업무를 잘 봐야 됩니다. 종무실은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가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법회의 업무 수행과 불광사가 창건한 불광사의 업무 수행이 충돌하는 경우 법회의 업무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실은 불광사 소속 시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장 불광교육원, 이건 신도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광장학회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제11장 인사인데, 인사위원회는 이제 위원들이 주지스님, 총무스님,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회주스님이 추천한 신도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사위원장은 주지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뽑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직원들을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안 하고 지금 여기 와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와 있으니 불법입니다. 우리 현재를 보면은.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은 37조 징계가 있습니다. 종무원들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는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은 본규정 불광법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호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폭언, 중상모략, 사기, 횡령 등 종무원의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3. 불광사와 거래하는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불법 행위로 불광사에 재정적 손해를 입혔을 때 4. 불광사 또는 불광법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쭉 나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 초과됐다고 이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우리 불광의 조직이라든지 우리 회칙이라든지 운영 규정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게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종문이라든지 스님들이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